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김포공항 르네상스, 바로 서울시가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을 위해 내놓은 프로젝트입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을 벤치마킹한 건데요. 국제선 기능을 강화해서 마곡지구 개발과 연계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국제선 증설을 위한 연구 용역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김포공항 인근의 양천구 주민은 물론 부천과 김포 그리고 인천 계양구 주민까지 크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네, 관련 내용 계양을 지역구로 둔 박성민 인천시의원과 부천을 지역구로 둔 이진현 경기도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원래는 국내선 위주였던 이 김포공항의 국제선 증설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 김포공항 르네상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문제가 된 이 프로젝트 내용이 어떤지 좀 짚어볼까요? 네, 지금 현재 자료는 서울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용역명은 지금 신성장 거점 김포공항 육성 관리 방안에 대한 용역이고요. 네. 지금 뭐 용역비는 한 2억 6천 정도 되는데요. 네. 이제 지금 10개월간 용역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예. 연장해서 지금 현재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목적은 국제선 기능 강화와 김포공항 육성 관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내용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포공항 시설 현황, 그다음에 이용 실태, 그리고 항공 운송 환경 분석, 네. 항공 수요제 검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심공항으로서의 위상, 역할, 또 국제선 기능 강화 등의 공항 기능, 뭐 재정립 네.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자료를 보면 국제선을 증설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나라는 네.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입장은 그런 시선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뭐 이번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여러 차례 계획이 됐다가 무산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예. 있는데 서울시가 계속해서 이렇게 김포공항 국제선을 늘리려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의원님? 실제적으로 이제 서울시는 김포공항의 국제선 기능을 강화하여 인천공항과의 기능 분담 네. 및 노선 다변화를 통하여 김포공항의 역할 등 위상을 재정립하고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공항 내 유휴부지의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국제선 증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네. 국제선 증편으로 서울시의 국제선 위상 역할 강화 등 네.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정책적인 고려와 네. 증설로 인한 수혜를 받고자 국제선 증설을 수건 사업으로 하고 있는 한국공항 사업자 등 관련 사업자들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뭐 지금 김포공항에서 뭐 국제선이 전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일본이나 대만이나 중국으로 가는 네. 비행기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계획으로 보면 어느 선까지 늘리겠다는 것으로 보이나요? 지금 사실은 지금 육개선 네. 총 58편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예. 그 인천공항에 그 이 제2 터미널이 네. 지금 개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그 국제선은 지금 인천공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넘어가면서 이후에 다시 그 빈 공간을 다시 채우겠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2003년도부터 인천국제공항이 생기면서 많은 편수들이 지금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이후에 2005년, 2006년에 네. 일회 평균 260회가 지금 운항을 했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2014년도에는 1회 420편이 운항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지금 160대가 증가한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결국 인천공항이 생기면서 더 이제 피해가 적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네. 편수는 적어졌기 때문에 많이 빠져나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제2공항이 생기면서 그만큼 또 빠져나간 공항 그
빈 자리를 예. 다시 채우겠다 이런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서울시가 이번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인천 하네다 공항을 이제 벤치마킹 하겠다. 일본 이제, 하네다 네, 공항이요. 일본. 예. 네, 하네다 공항을 벤치마킹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인 건지 의원님이 좀 얘기를 해주세요. 결과적으로 이제 일본의 하네다 공항도 나리타 공항이 이제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하네다 공항이 이제 결과적으로 인지상정이라고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예. 국제선 증설이 그렇게 많이 된 거였는데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그 도쿄에 이제 국제공항이 이제 하네다 공항과 나리타 공항이 있었어요. 네. 근데 1978년 도쿄 외곽 지바현에 나리타 공항이 문을 열면서 이제 그 국내선 전용 공항으로 이제 격화가 됐죠. 하네다 공항이. 예. 근데 2000년대 아시아 노선이 다시 취항하면서 국제공항으로 복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시드니, 런던, 뉴욕 등으로 그 노선이 확대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리타에 비해 도시 접근성이 좋다는 점이 승객들을 끌어모으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그 일본 하네다의 성장은 예견됐던 일로 그 나리타가 실패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나리타는 날씨, 위치, 또 한계뿐인 활주로 등 네. 한계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지금도 장단거리 국제 항로가 하네다의 노선을 뺏기는 등 상당히 국제 경쟁력에서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천공항은 네. 그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국제 경쟁력에서도 월등한 공항인데 김포를 하네다처럼 만들다는 것은 인천국제공항의 성장을 포기한다는 것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까지도 이제 갖고 계시는 예.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국제선 증설이라는 게 이 광역지자체인 서울시 차원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실제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서울시에서는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서울시에서 조례가 이제 하나 상정돼 갖고 이제 제정된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 내용이 뭐냐면 네. 김포공항 국제선 신규 증설을 위해 서울시장이 항공사업자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네. 네, 국제선 증설을 위해서는 조례에서 정한 것처럼 항공사업자 등을 지원하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인 서울시가 네.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으며 항공사가 국토교통부에 국제선 증설을 요청한 후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쳐야 국제선 증설이 가능합니다. 네. 그 조금 전에 이진현 의원님께서도 이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서울시가 연구 용역 조사에 들어갔잖아요. 어떤 조사인지 의원님이 조금 더 덧붙여서 이야기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 조사한 걸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장 거점 네. 김포공항 육성 관리 방안 마련이라는 연구 용역을 맡긴 것으로 용역 결과는 6월 말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과업 내용은 김포공항 활용 실태 분석 및 진단, 김포공항 육성 관리 방안 및 주변 지역 연계 방안 마련, 계획 실현을 위한 단계적 실행 방향 마련으로 네. 국제선 기능을 강화해 인근 마곡지구와 여의도 개발을 연계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서울시는 이 용역을 김포공항 및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주장하지만 네. 결과적으로 국제선 증편을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소음 피해, 고도 제한, 미세먼지 등에 대한 대책이 추진 없이 국제선 증편으로 인한 공익성과 부작용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또 짚어볼 문제는 네.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예요. 사실 우리 뭐 부천 오정구라든지 계양구는 지금 현재도 늘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고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인데 현재 지금 주민들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요, 의원님? 지금 뭐 이제 저희가 지금 그 네. 기준치 예. 명칭이 지금 웨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웨클 기준치 단위를 쓰고 있는 데는 중국하고 대한민국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데시벨이라는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예. 그 기준치를 쓰고 있는 데는 미국, 유럽 대부분 그렇게 쓰고 있고요. 저희가 네. 이제 2022년 정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좀 달라질 네. 기회가 있고요. 예. 지금 이제 그 소음 피해 지역은 1종 구역, 2종 구역, 그다음에 3종 구역에서도 가나 다로 이렇게 네. 나눠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현재 부천 지역에 3종 가나 다 지역에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예.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웨클로 표시했을 때는 가 지역이 85 이상에서 네. 90
그리고 다지역은 75 이상에서 80 미만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다시 데시벨로 나누려면 여기서 한 13 정도를 빼면은 이제 기준치가 같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데시벨이나 뭐 웨클이나 그 기준치를 봤을 때 지금 데시벨로 따졌을 때는 청소기 예. 청소기가 지금 70 데시벨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정도의 소음을 듣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 15,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15,000명이요. 예. 네. 그리고 인근 학교 같은 경우도 네. 지금 웨클로 따졌을 때 80 이상이 고리울 초등학교가 지금 해당이 되어 네. 있는 지역이고요. 수주초, 수주중학교, 수주고등학교 포함해서는 지금 3종 다지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13을 빼고 나면 네. 보통 공기청소기 예. 정도의 소음을 지금 안고 살고 있는 지금 현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 뭐 난청 네. 예,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네. 그리고 지금 6시부터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11시 전에는 잠을 자기가 좀 불편하다라는 네. 호소, 그다음에 학교 교육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미세먼지로 지금 심각한데 먼지 분진에 대한 호소, 네. 이런 피해들이 지금 상당히 심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지금 피해 지역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지역조차도 너무 협소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인근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 만들어놓은 그 표준 네. 지역 구역도 좀 변해야 된다. 소음에 있어서도 법이 변해야 되지만 개정이 되어야 되지만 그 지역을 분배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거는 좀 명확하게 다시 재조명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계양구도 이 소음 피해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주민들 의견 들어보시니 좀 어떠세요? 뭐 이제 계양 테크노밸리 때문에 이제 저는 상야동이랑 하회동 주민들 많이 만났는데 예. 심각하죠. 네. 만약 엄청나게 정주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떠나가고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김포공항으로 인한 피해는 첫째적으로 이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진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음 피해가 제일 커요. 네. 소음 피해가 크다 보니까 또 이제 전화기를 하다가 네. 또 비행기가 이착륙 시에는 또 전화를 이제 중단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고요. 예. 또 11시까지 숙면을 취할 수가 없고요. 예. 또 두 번째로 또 스트레스와 난청이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네. 또 화병도 문제가 있고요. 또 욱하는 그런 네. 게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또 그 세 번째는 또 아직 국가에서 검증하지는 못했는데 그 비행기가 이착륙 시 또 비행기에서 나오는 매연이나 또 이착륙 시에 그 미세먼지 등이 많이 발생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고요. 또 네 번째, 학생들의 교육 수준이 아주 현저히 떨어질 거로 생각됩니다. 네. 여름철에 같은 경우에는 그 창문을 열고 수업해야 되는데 창문을 못 열 정도 되니까요. 또 아까 이진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음도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데시벨이 학생들이 수업할 수 있는 데시벨이 아니에요. 네. 그런 문제가 많이 있고요. 또 고도 제한의 문제가 있고요. 고도 제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에 침해되는 게 당연히 되고 또 정주 여건이 뭐 열악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또 젊은 사람이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또 어떻게 보면 동네가 이제 노인들만 사는 동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광역시에도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을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악순환이 되니까 점점 더 정주 여건이 안 좋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항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를 받고 있는데 또 그래서 이제 국제선 증설은 이런 피해를 더하게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고요. 네. 이에 대한 대책 없이 국제선 증설을 요구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이렇게 일부 의원님들이 지금 증설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하셨잖아요. 예. 지금 뭐 이 공동 성명 통해서 서울시에 이제 요구한 것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 그거를 요구한 게 또 있습니다. 한번 좀 같이 짚어볼까요? 알겠습니다. 한 2주 전에 저희 경기도 의원 또 서울시 인천광역시 의원들이 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 공항 소음 피해 지역인 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광역의원들은 서울시의 국제선 증편을 통한 김포공항 르네상스 용역에 대하여 공동 성명을 통해 반대 의사를 천명했습니다. 네.
2001년 김포공항의 국제선이 인천공항으로 이전되면서 네. 2003년 다시 국제선이 재취항하면서 소음이 더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는 2.4분의 한 대꼴로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실정입니다. 네. 2017년 기준 14만 5천 대의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서울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그리고 경기도의 김포시, 부천시, 인천시 계양구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김포공항 소음 피해 지역 서울, 경기, 인천 광역위원들은 소음 피해, 고도 제한, 미세먼지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하며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용역의 전반적인 사전 보고를 요청하고 네. 국제선 증설은 절대 반대함을 천명했습니다. 네, 그 부천시에서도 이제 뭐 도의원분들, 뭐 시의원분들 같이 공동 성명도 발표하셨잖아요. 뭐 이에 대해서 뭐 서울시는 뭐 어떤 답변을 내놓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현재 뭐 서울시에서는 답변이 전혀 이제 네. 나오지 않고 있고요. 네. 일단 모든 분들이 지금 현재는 용역 결과가 어떻게 예. 나오고 있는지 지금 그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네, 그렇군요. 그러면 또 하나 이제 궁금해지는 거는 이것을 법적으로 막을 방안이 있느냐 이게 또 궁금해지는 부분이에요. 뭐 지금 같은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인지 좀 두 분의 의원들께 각각 좀 여쭤볼게요.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인천시의회 예. 차원에서 먼저 의원님이 얘기를 해주실까요? 이거를 이제 법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이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인지상정으로 보면 그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예요. 네. 우리 시청자나 우리 인천 시민이나 서울 시민이나 경기도 시민도 다 알고 있는 문제예요. 이런 네. 부분은 뭐 법적인 부분보다는 그 김포공항의 국제선 증설은 인근 시도인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항공기 소음, 미세먼지, 고도 제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고요. 현재 인천국제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의 경쟁력을 네. 국가적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시점에 김포공항의 국제선 증설은 주변 국들과의 경쟁을 저하시키는 중대한 저해요인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제도적 견제,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의 공동 대응, 네. 시민운동 등을 통해서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의원님도 여러 가지 고민이 네. 있으실 것 같은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또 의원님 생각도 이제 덧붙여서 얘기해 주시죠. 네, 지금 현재는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인천, 그다음에 서울 함께 이제 공동 대응이 기본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앞서 계속적으로 지금 증설하지 않는 용역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네. 언론에서도 2014년부터 네. JTBC 방송을 통해서 계속 증설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얼마 전 2019년 4월에도 신문 보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근거로 해서 이런 14년도부터 지금까지 증설, 그러니까는 국제선 증설을 놓고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좀 반박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국제선 증설, 그러니까 증편이 과연 누구를 위한 증편이냐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 지역 주민, 소음이나 분진, 먼지로 인한 피해 주민들은 배제시키고 네. 대기업과 그 몇몇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의 어떤 계획이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에 철저하게 저희도 네. 분석을 해서 네. 지금 대응할 방침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김포공항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지역의 여론과 뭐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